시나리오를 썼던 영화 촬영에 일과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다. 저녁에 귀가하자 그는 그녀에게 아직도 거의 파악이 안 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지만 그녀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이다. 그는 이 영화가 그녀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녀는 여름 내내 그를 부랴부랴 부르곤 했던 파리로 가는 기차까지 그를 태워다 주기 위해 역과 세내어 살던 집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것이다. 그는 이야기를 고집스럽게 계속하지 않는다. 그들이 주고받는 말의 질은 그들 사이에 항상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그는 그녀가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했고 그녀는 그가 너무 말을 적게 한다고 생각하며 둘 다 서로의 이야기를 시원찮게 들어준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요 며칠 동안 내내 그는 일상적으로 그녀의 마음에 드는 주제들에 대해 질문하면서 여러 시도들을 하고 있다. 그녀는 때때로 대답을 하기도 한다. 그녀가 누울 때면 그는 물에서 나와 추운 데서 오랫동안 있다가 습관의 바다에 뛰어드는 자의 안락함을 맛본다. 전에 그를 난처하게 했던 것이 여전히 난처하게 하지만 그는 이것을 내색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시각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면 보다 따뜻한 물결이 그에게 오는 것이다. 그는 헤엄을 치며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그녀는 말하고 웃고 미소 짓고 가고 오고 일을 하지만 그를 피한다. 아파트의 좁은 복도는 그녀가 피해서 걸리지 않는 함정과 같다. 그의 포옹을 피하면서 그녀는 재빠르게 그의 곁을 지나가는 것이다. 문 앞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는 이곳에서 그녀가 그를 향해 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면서 때때로 버티고 있는다. 그러면 그녀는 손을 차렷자세로 몸에 대고 시선은 멀리 향한 채 애정도 없이 그의 팔 사이에 뻣뻣하게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들 사이에 있어 7년 동안의 공동생활에서 비롯되는 파장들, 다시 말해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조금도 나타낼 용기가 나지 않는 암호들이나 자동적인 몸짓들인 그 파장들이 그들 사이에 퍼져갈 때도 그러는 것이다. 1미터를 사이에 두고 그들은 접촉도 포옹도 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벽이라기보다는 빈 공간, 부재, 그들의 일상적인 공감에 대한 새로운 정의, 이런 것들이 세워지는 것이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한다. 무슨 일이지? 그녀는 대답한다. 아무 일도. 그는 그녀가 표시하는 이러한 거리감에 대한 이유를 찾아보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말다툼하는 것은 이런 것들 때문이다. 일의 분담. 가정부가 모든 것을 맡아 하고 그녀는 주말을 책임지며 그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일요일 일과. 그는 일하고 반면 그녀는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간다. 그의 파이프 담배 연기. 그녀는 견디지 못한다. 재털이. 그는 비우는 것을 잊어버린다. 목욕실 문. 그는 다시 닫는 것을 소홀히 한다. 전등. 그녀는 결코 끄지 않는다. 큰 놈의 사립학교. 그녀는 공립을 원했다. 여행. 그녀는 도로 여행은 거부하지만 기차 1등칸은 거부하지 않는데 그는 이것을 아주 싫어한다. 계획에 대한 그녀의 편집증. 게으름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는 이것을 이용할 줄 알지만 그 속에서 불안의 징후를 보는 것이다. 그의 장모. 그와 장모는 틀어졌다. 사소한 수리. 그는 마지막 순간에 결정을 한다. 텔레비전 뉴스. 그는 채널을 매우 자주 바꾼다. 시벨리우스. 그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록음악. 너무 시끄럽다. 그의 연필들. 그녀가 여기저기 놓아둔다. 전화. 그가 많이 이용한다. 침대 머리맡에 전등. 그가 켜곤 한다. 깃털이불. 그녀가 미끄럼 타듯 한다. 창문. 그가 닫아버린다. 문. 그녀가 열어젖힌다. 그리고 함께 사는 보통 사람들이 대립하는 갖가지 다른 주제들. 하지만 이 모든 것들 중 어느 것도 작은 놈이 태어난 이래 언쟁의 잔이 가득 차기 전에 알맞게 비우면서 부부 생활에서 그들 각자가 자기 주장을 완화했던 만큼 특별한 반감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그는 찾고 또 찾지만 헛된 일이다. 그녀가 부인하지 못하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자신은 이 간격의 최초의 이유가 아니다는 결론에 때때로 그녀는 그에 대한 어떤 몸짓을 보여주지만 즉시 철회한다. 마치 그녀가 너무 많은 몸짓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가 착각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어김없이 그는 이런 행동의 지를 따져본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는가? 아니면 억지로 꾸민 것인가? 대개의 경우 그는 이것을 어떤 흔적이나 반사작용처럼, 예를 들면 차고도 있지 않은 귀걸이가 붙어 있는지 확인토록 그녀를 이끄는 동작들에 속하는 것으로 포착한다. 그가 그녀에게 자기를 사랑하느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이 질문을 점점 더 자주 던져 모멸감을 느낄 정도까지 가는데 대답이 그를 안심시키는 한 이 모멸감을 무시해버린다. 그는 때때로 힘겨루기를 시도하면서 스스로의 눈에 훌륭해지려고 해본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도 역시 그녀를 포옹하고 만지고 껴안고 싶지 않고 관심도 없다고 그녀가 믿도록 가정하면서 그녀가 취하는 태도를 따른다. 그는 복도에서 그녀를 피해가며 아이들과 놀고 그녀가 방에 들어오면 아이들을 남기고 나간다. 여전히 그녀가 그에게 올 것을 기대하며 손, 입 또는 시선이 전달해줄 그 마음의 움직임을 내심 기다리면서도 하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으므로 그는 그녀가 해주는 것을 간절히 보고 싶지만 그녀가 해주지 않는 동작을 자신이 취하여 게임에 지고 마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뜬 채 껴안도록 내버려둔다. 그녀와의 힘겨루기에서 그는 언제나 졌다. 단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육체의 언어뿐이다. 나머지는 아직 탄탄하다. 이 나머지란 삶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깊은 공감이며 반항의 청춘기가 막을 내림으로써 태어난 동일한 관점이고 사람들에 대한 동일한 평가이며 아이들 교육에 대한 공동의 요구이다. 이것들이 말하는 것은 그들을 항상 결합시켜왔던 토양인 것이다. 설사 그들의 나뭇가지들이 자주 충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뿌리를 통해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녀는 일상적인 몸짓을 하고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작은 놈에게 우유를 먹이고 큰 놈에겐 초콜릿 음료를 주고 옷을 입고 그와 물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에게 볼을 내민 뒤 나가는 것이다. 그러면 그는 혼자 남아서 일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호들이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설명을 몇 시간이고 찾아본다. 아침이면 방에서 그녀는 거울을 보며 오랫동안 준비를 한다. 그녀는 찬란하지만 그가 빠져버린 상태에서, 아니, 그보다는 그의 세계 밖에서 찬란한 것이다. 종종 애들과 함께 있을 때조차 멀리 가 있는 것이다. 저녁에 친구들 집에 있을 때면 그녀는 때때로 멍하니 방심하고 있다. 그녀의 시선은 초점을 잃고 그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운 자태로 다른 것, 아마 어떤 작자를 생각하며 존재가 매우 강하게 느껴지는 이 여자. 그의 아내인 이 여자는 침묵하는 이상한 은하수 속에 흘러가고 있다. 때때로 진정한 이유도 없이 그녀는 그가 이제는 부끄러워하는 한때의 과거에 그녀를 난폭하게 공격했던 것처럼 그를 공격한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들은 가끔 함께 점심을 한다. 그는 집 밖에서 단둘이 있게 되는 이러한 만남들을 좋아한다. 그들은 자유롭다. 점심 식사의 공간은 저녁 식사의 공간이 아니다. 그들을 연결해주는 아이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보다 자유로운 공간이다. 저녁에 그들은 함께 나가서 돌아온다. 일과 중에도 그들은 일정한 약속 시간 틈틈이 다시 만난다. 그는 그녀를 다르게 본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이들 어머니가 아니고 가까스로 그의 아내일 뿐이다. 그녀는 그가 유혹할 수 있는 한 개인이고 자신이 늘 찾아가는 레스토랑에 그를 초대하는 개인인 것이다. 그녀가 초대하는 식탁에서 그는 파악할 수 없는 하나의 존재와 마주치는 것이다. 그녀의 태도는 알 수 없는 안개, 그가 그녀의 이야기들과 이러한 점심 식사들을 통해서만 알고 있는 직업적인 그녀의 존재가 피워내는 그 안개에 쌓여 있다. 그는 이 이야기들과 점심 식사들 덕분에 어떠한 담아도 표현하지 못하는 풍부한 세계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훔친 이러한 시간을 거부하고 있다. 그녀는 나의 모든 점심 식사는 크리스마스 때까지 약속돼 있어 라고 말한다. 그는 그녀에게 질문들을 한다. 그녀는 7년간의 공동생활, 그것이 마멸시키고 있지. 그리고 더 이상 결코 말하지 않는다. 때때로 저녁이면 그녀는 페리의 위스키를 한 잔 마시는데 이것은 그녀가 전혀 하지 않았던 행동이다. 그가 그녀에게 권태로우냐고 물으면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한다. 무언가를 숨기고 싶으냐고 물으면 그녀는 어쩌면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는 그녀의 주위를 돌고 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 그는 질문한다. 당신 어쩐 남자라도 만났나? 그녀는 웃음을 터뜨린다.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겠어? 전에 그녀는 말하곤 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시간이 있었겠어? 그녀는 일어나서 작은 놈을 재우고 큰 놈에게 이야기책을 읽어준다. 예전에 그녀는 작은 방에서 애정어린 말을 쓰며 그를 부르곤 했다. 이제 그녀는 거실에 와도 당신 들어가 봐도 돼 라고 말한다. 마치 그녀가 다녀온 화장실이 비어있는 것처럼. 그는 아이들 방에 간다. 작은 놈을 안아주며 같이 놀아주고 큰 놈에게 두 번째 이야기를 읽어주고 귀여워해주고 말을 한다. 예전에 그는 큰 놈을 어루기도 했고 이해를 위해 상성을 짓기도 했다. 5년 전부터 매일 저녁 그는 이 의례적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항상 맨 나중에 이해를 안아주고 싶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 방으로 되돌아와 이불을 다시 덮어주고 아이들이 자는 것을 바라본다. 그가 거실로 돌아와 보니 그녀는 페리의 위스키를 찔끔찔끔 마시고 있다. 그는 않는다. 오래전부터 이미 그들은 더 이상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